그날 사무실 책상에서 김밥을 먹던 중에 온 메시지가 내 인생의 3년을 무너뜨릴 뻔했다. 내 옛방 청소했어. 그 잡동사니들 드디어 치웠다. 입에 물린 김밥이 목에 걸린 듯 했다. 그 잡동사니는 내 아파트가 침수됐을 때 2주간 머물던 방에 쑤셔넣은 내 모든 삶이었다. 하지만 다음 메시지가 내 손을 차갑게 만들었다. 그냥 옛 물건들. 고장난 노트북, 옷가지, 종이 몇 장, 중요한 건 없어, 중요한 건 없어.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썼다. 어떤 노트북. 검은색 그거, 켜지지도 않던 거, 진정해. 쓰레기였어.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의자가 뒤 벽에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다. 3명의 동료가 고개를 들고 걱정 어린 눈빛을 보냈다. 숨을 가다듬고 목소리를 안정되게 하려 애썼다.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지만. 괜찮아, 수아야, 팀장님의 목소리가 들렸다. 가족 일로 급해요? 전화 좀 해야겠어요. 국가안보실, NIS, 배지를 목에 걸고 보안통신실로 빠르게 걸어갔다. 손이 여전히 떨렸다. 문이 철컥 소리를 내며 닫히자 그 소리가 내 죄책감처럼 들렸다. 그 노트북은 고장난 게 아니었다. 15자리 비밀번호와 지문 인식으로 보안된 금고보다 안전한 물건이었다. 거기엔 3년간의 국제 사이버 범죄 네트워크 수사 파일이 들어있었다. 압수 자산 500억 원 규모. 증인 신원, 잠복 요원 정보, 수많은 불면의 밤과 목숨을 건 증거들. 그리고 어머니가 그걸 중고나라에 50만 원에 팔아버린 거였다. 보안 전화로 어머니 번호를 눌렀다. 3번 울린 후 밝고 명랑한 목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자신이 범죄를 저질렀단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수아야, 이제 일요일 저녁 먹으려던 참이야. 내 오빠랑 며느리도 왔어. 너도 오면 좋을 텐데. 엄마의 목소리는 평평하고 전문적이었다. 용의자를 신문할 때 쓰는 톤 노트북 지금 어디 있어요? 뭐? 아, 그거 오늘 아침에 팔았어. 어떤 대학생이 50만 원 현금으로 줬어. 믿기지. 켜지지도 않는 노트북에 50만 원이라니. 내가 꽤 영리했지? 구매자 이름이 뭐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어머니 목소리에 혼란이 스며들었다. 글쎄. 모르겠네. 중고나라 글 보고 바로 왔어. 왜? 왜 그게 중요한데? 그냥 공간 차지하는 거였잖아. 잘 들으세요. 각 단어를 천천히, 명확히 말했다. 그 노트북은 제 거가 아니에요. 국가 소유물이에요. 엄마는 범죄를 저지르셨어요. 침묵. 그러더니 웃음소리가 터졌다. 마치 내가 제일 어처구니 없는 농담을 한 것처럼. 수아야, 드라마 좀 그만 봐에 내 방에 있던 거잖아. 내 거라고 생각했지? 잘못 생각하셨어요. 나는 말을 끊었다. 사이버 수사팀 불러요. 그 방에 아무것도 건들지 마세요. 메시지 지우지 마세요. 구매자 연락하지 마세요. 이해하셨어요? 이수아, 이게 무슨 태도야? 내가 내 엄마잖아. 그냥 내 물건 치우려던 거였어. 통화를 끊고 즉시 상관인 부국장님께 연락했다. 첫 벨에 받으셨다. 이효원, 일요일인데. 이게. 국장님, 상황이 발생했어요. 목소리를 안정되게 유지했다. 훈련이 발휘되는 순간. 제 기밀 노트북이 가족에 의해 2시간 전 팔렸어요. 디지털 베일 작전 모든 파일이 그 안에 있어요. 3초의 침묵. 젠장, 주소 줘. 긴급 대응팀 소집한다. 15분 후 부모님 집 진입로에 도착했다. 무표정의 검은 차 4대가 출구를 막고 있었다. 어머니가 현관에 서서 얼굴이 창백해진 채 핸드폰을 쥐고 있었다.
아버지가 옆에 서서 혼란과 분노가 섞인 표정을 지었다. 오빠 민준이와 형수 지혜가 계단에 앉아 갑자기 나타난 요원들을 보며 얼어붙어 있었다. 차에서 내려 배지를 허리에 보이게 했다. 요원 한 명이 다가왔다. 요원, 지역 봉쇄됐어요. 어머니분이 협조를 안 하시네요. 엄마의 기본 설정이 그래요. 조용히 말했다. 부국장님은? 안에서 중고나라 메시지 확인 중이에요. 구매자 추적 중. 어머니가 나를 보고 계단을 내려오며 목소리를 높였다. 수아야, 이게 다 뭐야? 왜 정부 요원들이 우리 집에 있어? 나는 그녀를 지나쳐 안으로 들어갔다. 아버지가 내 팔을 잡았다. 수아야, 엄마가 실수한 거잖아. 이 정도로 할 필요 없어. 멈춰 서서 그의 손을 내려다보고 얼굴을 봤다. 아빠, 국가 소유물을 무단으로 팔았어요. 실수가 아니에요. 연방 범죄예요. 오빠가 벌떡 일어났다. 얘야, 엄마가 내 업무 노트북인지 알았겠어? 내가 놓고 간 거잖아. 뭘 생각하라는 거야? 이게 내 거가 아닌데 팔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아버지의 손을 뿌리쳤다. 기본적인 재산법이야. 국가 소유물을 무단 판매한 거라 법적으로 10년형이에요. 형수가 손으로 입을 막았다. 10년. 수아야, 다들 놀라게 하지 마. 과장하는 거지. 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그냥 노트북이었어. 실수라고 말하면 되잖아. 구매자 불러서 돌려받자. 구매자 연락하지 마세요. 새로운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다. 부국장님이 내 옛방에서 나왔다. 50대 중반의 단단한 체격, 회색 머리, 방을 조용히 만드는 위압감. 이효원 요원님, 어머니분이시군요. 국가안보실 사이버 수사팀 부국장입니다. 당신 딸이 제 지휘하에 있어요. 그는 멈추고 그 말을 새기게 했다. 오늘 아침 판 노트북에 진행 중인 국가 수사 기밀이 들어있어요. 구매자 핸드폰이 이미 꺼졌어요. 파괴했거나 내용을 알았거나.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에서 하얗게 변했다. 기밀. 수아는 그냥 컴퓨터 일 하는 거라고. 아니야. 저는 특별수사요원이에요. 조용히 말했다. 국가안보실에 6년 근무했어요. 그 노트북에 한국 금융기관에서 500억 원을 훔친 국제 사이버 범죄 네트워크 파일이 있어요. 증인 신원, 잠복 요원, 3년 증거. 오빠가 천천히 입을 벌렸다. 잠깐, 너 국가안보실이야? 네. 언제부터? 퀀티코 졸업 후 6년 전부터. 어머니가 난간을 잡고 다리가 풀릴 듯 했다. 하지만 내가 IT 회사라고 했잖아. 지루한 사무실 일이라고. 그게 제가 말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작전 보안 때문에. 이 때문에 각 가족을 봤다. 부국장님이 어머니를 주시했다. 김미숙 씨,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세요. 그 노트북에 정보가 잘못된 손에 들어가면 수사 타격, 요원 위험, 추가 수천억 피해 가능해요. 알았든 몰랐든 타인 소유물을 팔았고 그게 국가 증거였어요. 모를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나를 봤다. 수아야, 말해줘. 내가 몰랐다고. 무지가 변명이 안 돼요. 말투가 의도보다 차가웠다. 분노가 치밀었다. 임시로 머물던 방에 노트북이 있으니 주인이라고 가정하고 팔았어요. 물어보지도 않고. 전화도 없이. 내가 전화를 안 받으니까 어머니가 반박했다. 항상 내 중요한 일로 바빠서 가족이랑 이야기할 시간도 없잖아. 제 중요한 일이 사이버 범죄로부터 사람을 지키는 거예요. 통제가 풀리려 했다. 지금 덕분에 3년 작업이 위험해졌어요. 요원이 문에서 나타났다. 국장님, 구매자 위치 파악됐어요. 대학생 박준호. 제퍼슨 아파트. 기술팀 출동 중. 부국장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효원,
같이 가, 김미숙 씨. 공식 신문 받으러 가셔야 해요. 신문. 아버지가 앞으로 나섰다. 잠깐, 아내가 솔직한 실수했어요. 이건 해결할 수 있어요. 아내가 국가 기밀 소유물을 팔았어요. 협상할 게 아니에요. 결과에 따라 기소될 수 있어요. 오빠가 내 팔을 잡았다. 수아야, 엄마 체포되게 두지 마. 오해잖아. 오빠를 오래 봤다. 3년 전 내 차 빌려가서 기름 빼고 찌그러뜨린 채 돌려준 오빠. 결혼식에 빌려준 200만 원 안 갚은 오빠. 내 지루한 컴퓨터 일을 조롱하던 오빠. 오해 아니에요? 국가 재산 도난이에요. 이제 놓아요. 노트북 회수하러 가야 해요. 박준호의 아파트는 3층. 라면 냄새와 절망이 배인 곳이었다. 요원셋과 나, 문 앞에 섰다. 안에서 의자 끌리는 소리, 발소리가 들렸다. 요원이 문을 두드렸다. 국가안보실입니다. 문 여세요. 움직임이 멈췄다. 박준호 씨, 오늘 아침 중고나라에서 산 노트북 때문에요. 그 기기에 대해 이야기해야 해요. 지금 문 여세요. 30초 후, 문이 천천히 열렸다. 21살쯤 된 나이, 눈 밑 다크서클, 실내 생활의 피곤함. 배지를 보고 더 창백해졌다. 저 아무 잘못 없어요? 안으로 들어가도 돼요. 그가 물러서자 우리는 들어갔다. 컴퓨터 부품으로 어질러진 방, 탑들 분해 중, 모니터 쌓여, 케이블 천지. 그리고 책상에 내 노트북. 닫혀있지만 플러그 꽂혀. 켜봤어요. 내가 요원을 지나 물었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시도했어요. 비밀번호랑 지문 요구하길래. 초기화하려 했지만 아직 시간 없었어요. 안도가 밀려와 책상 가장자리를 잡아야 했다. 파일 접근 안 했어요. 못했어요. 보아니, 그는 나를 자세히 봤다. 당신 누구세요? 배지를 들었다. 특별수사요원 이수아. 그게 내 노트북이에요. 도난 국가 재산 샀어요. 도난. 어떤 아줌마가 팔았어요. 메시지 있어요. 부품용으로 50만 원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몰랐어요. 맹세해요. 요원이 노트북을 검사하는 동안 나는 박준호에게 초점. 메시지 보여줘.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열었다. 중고나라, 어머니 프로필 사진, 오빠 결혼식 사진, 미소 짓는 그녀가 화면에서 나를 봤다. 가슴이 꼬였다. 고장 났다고 했어요. 박준호가 조용히 말했다. 딸이 안 원한다고. 50만 원 적당했어요. 몰랐어요. 요원이 노트북을 켰다. 국가안보실 로고, 보안 프롬프트. 이요원, 해제할래. 노트북으로 가 비밀번호 입력, 지문 찍었다. 3주 전 데스크톱이 떴다. 모든 파일 그대로. 디지털 베일 작전. 3년 삶이 무사. 다행이다. 속삭였다. 요원이 박준호에게. 박씨, 기소 안 해요. 선의로 샀으니까. 하지만 공식 진술 필요해요. 저 잘못인가요? 아니요. 내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하지만 판 사람에게는 있어요. 2시간 후 부모님 집으로 돌아왔다. 거리에 국가차들이 줄지어 이웃들이 핸드폰 들고 녹화 중. 동네 화재될 터 어머니가 무표정 차 뒤에 앉아 얼굴이 얼룩진 채 울고 있었다. 아버지가 근처에서 요원과 논쟁. 오빠와 형수가 계단에 충격받은 표정. 증거 봉투에 노트북 들고 부국장님께 갔다. 그는 차분히대 서류 검토 중. 노트북 안전해요. 국장님. 파일 접근 없어요. 암호화 손상 없어요. 잘했어. 이요원 어머니 쪽을 봤다. 기소 결정해야 해. 내 추천은 숨을 들이마셨다. 법적으로 위반이지만 범의 증명 어려워요. 정말 몰랐어요.
하지만 무단 판매로 국가 작전 위험에 처했어요. 최소 경솔한 위험 유발 부국장님이 동의했다. 아버지가 다가왔다. 절박한 목소리. 수아야, 엄마가 해칠 의도 없었어. 이해해줄 수 있잖아. 그를 정말 봤다. 아빠, 만약 카페에 두고 도난당했으면 저 해고해요. 기밀 파일 비보안 기기에 두면 기소돼요. 회수된 게 유일한 행운이에요. 하지만 내 엄마잖아. 그래서 결정 못해요? 너무 가까워요. 부국장님이 결정하세요. 부국장님이 폴더를 닫았다. 김미숙 씨, 오늘 경고로 풀려요. 하지만 연구 기록에 남아요. 보안 검사 필요한 자리 지원 시 공개돼요. 추가로 국가 재산 인식 교육 이수하고 벌금 500만 원. 500만 원, 오빠가 일어났다. 50만 원 노트북 팔아서. 기밀 국가 재산 무단 판매로 부국장님이 고쳤다. 매우 가벼운 처벌이에요. 가족이 아니었으면, 파일 접근됐으면 연방기소로 최소 형량. 그는 요원들에게 고개 끄덕였다. 그들이 문 열고 어머니를 부축해 내렸다. 그녀가 비틀거리며 나에게 마스카라가 번진 얼굴. 수아야, 이게 다 실수라고 말해. 용서한다고. 못해요, 엄마. 왜? 내가 내 엄마잖아. 너 키웠어. 제 재산을 물어보지도 않고 팔았어요. 제3, 1. 소유물을 가정했어요. 목소리가 차갑게 안정됐다. 평생 그랬어요. 더 잘 안다고 가정. 이해한다고 가정. 안 해요. 도우려던 거였어. 통제하려던 거예요. 차이 있어요. 아버지가 그녀 어깨를 안았다. 수아야, 엄마 실수했어. 동정심 좀 보여줄 수 있잖아. 그 둘을 오래 봤다. 동정심은 재판에서 증언 안 하는 거예요. 인품 보증 안 하는 거, 진짜 몰랐다고 인정하는 거,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연방 구금 대신 집에 가는 거예요. 하지만 벌금은 안 돼요. 솔직히 50만 원보다 적어요. 이득 받네요. 오빠가 내 어깨를 잡았다. 수아야, 우리는 가족이야. 가족은 서로 도와. 그냥. 가족은 경계를 존중해요. 뿌리쳤다. 서로 재산 팔지 않아요. 서로 삼가정 안 해요. 제 직업 모른 건 작전 보안 때문이에요. 민감하고 위험한 일, 절대적 재량 필요. 하지만 그 이유 존중 대신 아무도 안 물어봤어요. 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가정했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너를 아무도라고 한 적 없어. 말 안 해도 보여요. 수아는 컴퓨터 일 해라고 소개할 때마다. 제 일 얘기하려 하면 주제 바꿀 때마다. 오빠 영업직이 제 일보다 인상적이라고 할 때마다. 공평하지 않아. 오빠가 항의했다. 아니야. 엄마가 북클럽에서 제 자랑한 적 언제? 아빠가 골프 친구들에게 제 경력 말한 적 언제? 표면만 보고 안 물어봤어요. 부국장님이 헛기침했다. 이효원, 노트북 본부로 운송해야 해. 같이 갈래? 네, 국장님이 국가 차로 걸었다. 어머니가 뒤에서 불렀다. 수아야, 언제 다시 볼 수 있니? 멈춰 뒤돌아봤다. 모르겠어요, 엄마. 경계와 존중, 가족 의미에 대해 생각할 시간 필요해요. 가족 버릴 수 없어. 아무도 버리지 않아요. 나 자신 보호하는 거예요. 차이 있어요. 3일 후, 부국장님 사무실에서 최종 보고서 검토했다. 기술팀이 노트북 검사, 모든 파일 무사, 침투 없음. 디지털 베일 작전 후 계속. 부국장님이 마지막 페이지 서명하고 폴더 닫았다. 이효원, 개인적 상황에도 전문적으로 처리했어. 감사해요, 국장님. 가족은 어때? 어머니의 17통 부재 중 오빠의 12개 문자,
아버지의 이성적으로 이메일. 아무것도 답 안 함, 복잡해요. 이제 내 직업 알아. 이해할 텐데. 국가안보실 일 알아요. 하지만 그 의미는 아직 모를 거예요. 부국장님이 천천히 고개 끄덕였다. 작전 보완은 이유 있어? 가족 비밀 지키기 어렵지만 비밀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비밀이 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로 가정하는 게 힘들어요. 제 일이 안 중요하다고. 더 나은 걸 찾을 때까지 버티는 거라고. 멈췄다. 엄마가 노트북 팔았어요. 정말 가치 없다고 믿었으니까. 그게 아파요. 이호원 요원, 내 일로 수천억 구하고 피해자 보호했어. 내가 감독한 최고 분석가야. 가족이 못 보는 건 그들 손실이지 내게 아니야. 감사해요. 새 노트북을 주셨다. 더 강력한 보안. 이건 부모님 집에 두지 마. 살짝 웃었다. 손목에 수갑 채울게요. 그 일요일 가족 저녁 안 갔다. 대신 사무실에서 디지털 베일 파일 검토. 핸드폰이 계속 울렸다. 엄마, 오빠, 아빠, 형수, 2년 안 본 이모까지. 모두 무시. 8시쯤 팀원이 노크. 이호원, 아직 여기야. 보고서 마무리 중. 대부분 일요일 가족과 보내지. 대부분 가족이 기밀 노트북을 중고나라에 안 팔아 그는 인상 썼다. 그 일 들었어. 강렬했겠네. 교육적이었어요. 엄마가 50만 원을 제 재산 존중보다 중요하게 본다는 걸 배웠어요. 가족이 여전히 나를 지도 필요한 막내로 본다는 걸 6년 국가안보실과 3년 대형 사이버 범죄 수사가 오빠 초보 영업직보다 덜 중요하단 걸. 가족은 복잡해. 가족은 서로 존중해야 해요. 복잡할 게 없어요. 팀원이 문틀에 기대. 결국 말할 거야? 결국 연방 범죄 저지르셨어요. 아직 처리 중 말할 거? 내가 옳았어. 프로토콜 따르고 노트북 회수하고 가족 연결로 수사 타협 안 한 거 용기 있었어. 훈련이었어요. 개인 감정으로 국가 수사 방해 안 해요. 특히 용의자가 엄마일 때. 2주 후 어머니가 500만 원 벌금 냈다. 바로 후에 울며 전화. 수아야, 냈어. 벌금 냈어. 이제 이야기할 수 있니? 뭐에 대해요? 사과하고 싶어. 바로잡고 싶어. 내 딸 돌려줘. 사무실 주차장에서 차에 앉아 요원들 오가는 걸 봤다. 엄마, 제가 생각하는 딸이 아니에요. 원래도 아니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평생 제가 누군지, 뭐 하는지, 뭐가 중요한지 가정했어요. 실제로 물어본 적 없어요. 그냥 안다고 결정했어요. 그런 적 없어. 항상 지지했어. 제 선택에 의견 냈어요. 지지랑 달라요. 긴 침묵. 언제부터 이렇게 차가워졌니? 차갑지 않아요. 명확해요. 차이 있어요. 수아야, 이번 일요일 저녁과 제대로 이야기하자. 고치자. 눈 감았다. 생각해 볼게요. 그게 다야? 생각만 해. 일요일 왔다. 위가 꼬인 채 부모님 집으로 운전. 새 노트북은 사무실 금고에. 개인 핸드폰은 차에. 배지, 열쇠, 주머니 녹음기만 들고. 6년 법 집행 습관. 어머니가 노크 전에 문 열었다. 눈 붉고 화장 조심스럽고 미소 약해. 수아야, 왔구나. 생각해본다고 했어요. 들어와. 다들 있어. 오빠와 형수가 식탁에 불편한 표정. 아버지가 벽난로 옆에 중립적. 테이블은 5명. 엄마의 좋은 도자기 보통 명절이나 오빠 중요 행사에만. 내 자리, 문 둘 다 보이는 끝자리에 앉았다. 또 일 습관. 수아야, 아버지가 시작.
노트북 판 것 사과해. 내일 진지하게 안 본 거 가정하고 내가 여전히 우리 지도 필요한 어린애처럼 대한 거 기다렸다. 오빠가 목청 가다듬었다. 수아야, 국가안보실 요원이 뭘 하는지 검색해봤어. 사이버 수사팀, 내가 다루는 사건들. 진짜 심각해. 위험해. 우리는 몰랐어. 물어본 적 없으니까 몰랐어요. 말한 적 없잖아. 못했어요. 작전 보안 때문에. 제 조사 대상이 위험해요. 알수록 덜 안전해요. 테이블 둘러봤다. 하지만 이유 존중 대신 비밀을 이유 없이 숨긴다고 가정. 부끄러워한다고. 제 일이 안 중요하다고 어머니가 손 비볐다.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 그럼 왜 노트북 물어보지도 않고 팔았어요? 가치 없다고 왜 가정? 50만 원 받고 웃으며 말한 이유는 답 없음. 일어났다. 지금 경계 세울게요. 다들 듣고 존중하거나 문 나가서 다시 안 봐요. 이해, 내 머리가 끄덕였다. 첫째, 제 일 논의 안 해요. 사건 세부 못 말해요. 진행 수사 못 말해요. 사무실 데려가거나 동료 소개 못 해요. 못 받아들이면 관계 끝 멈춰 듣는지 확인. 둘째, 제 개인 재산 손대지 마요. 만지지 마요. 옮기지 마요. 팔지 마요. 빌리지 마요. 제 거면 중요하다 가정하세요. 왜인진 모르더라도. 셋째, 제 시간과 일정 존중. 가족 저녁 항상 못 와요. 전화 항상 못 받아요. 바쁘면 핑계 아니에요. 사람들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거예요. 각 잡았다. 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천천히 끄덕. 할 수 있어? 미안해, 수아야. 정말 미안해. 내 프라이버시 이유 믿었어야 했어. 네, 그래야 했어요. 오빠가 불편하게 꿈틀. 수아야, 물어봐도 돼? 정확히 뭐 해? 국가안보실이지만 역할이 질문을 고려. 사이버 범죄, 금융사기, 신원 도용, 랜섬웨어, 조직 해킹 네트워크 조사, 온라인으로 무적이라 생각하는 범죄자 추적. 수억 원 피해자들로부터 훔치는 놈들 상대로 사례 쌓아요. 멈췄다. 엄마가 판 노트북에 500억 원 은행 도난 네트워크 3년 증거 있었어요. 유출됐으면 3년 작업 파괴. 증인 식별돼 죽을 수, 잠복 요원 노출. 수사 붕괴 방위 조용. 그게 50만 원에 판 노트북이었어요. 엄마를 봤다. 거의 파괴할 뻔한 거예요. 그녀가 다시 울었다. 아버지가 어깨 안음. 이제 이해해 말했다. 미안해 천천히 앉았다. 정말 이해해야 해요. 지루한 사무직 아니에요. 페이스북 놀며 큐비클 앉아있지 않아요. 무기 들고 체포 권한 있어요. 법정 증언했어요. 범죄자 수십 년 감옥 보냈어요. 취미나 단계나 진짜 삶 찾을 때까지 아니에요. 제 경력. 제 자신이에요. 형수가 처음 말했다. 자랑스러워, 수아야. 진심으로 그녀를 봤다. 정말. 내가 하는 게 사람 돕고 용기 필요해. 오빠 봤다. 더 일찍 알았어야 했어. 오빠가 마지못해 끄덕. 그래, 그래야 했어. 저녁은 어색하지만 예에 바르게. 어머니가 일과 무관한 질문 아파트, 차, 아버지가 골프 얘기. 오빠가 영업 숫자 덜 열정적으로 100만 원 계약이 수억 수사보다 작아 보인 듯 피곤하다고 일찍 나왔다. 어머니가 문에서 안음. 다시 올까? 속삭임. 다음 주 사례 긴급 없으면? 물론. 내일이 우선이야. 처음으로 진심으로 말한 거였다. 3개월 후 디지털 베일 작전 성공 종료. 네트워크 17명 체포, 500억 원 압수, 전체 작전 폐쇄. 전국 뉴스.
언론 브리핑의 부국장님, 우리 팀 내부 인정. 어머니가 브리핑 다음 날 전화. 수아야, 뉴스 그 사건 내거? 진행 수사 논의 못해요, 엄마. 하지만 끝났잖아. 체포 다 했어. 나도 모르게 웃음. 네, 제 사건이었어요. 3년 조용히 말했다. 3년 일했는데 내가 거의 파괴할 뻔했네. 하지만 안 했어요. 제때 회수했어요. 작전 성공. 미안해, 수아야. 정말 미안해. 알아요, 엄마. 알아요. 가족 저녁은 주간에서 월간으로. 올 수 있을 때 가, 필요시 나감. 일정 질문 안에, 지루한 컴퓨터 일 농담 안에 재산 팔지 않음. 완벽 아니었어. 가족이 제 일 완전히 이해 안 해, 영원히 못할 거야. 작전 보안으로 비밀 지킬 테니까. 하지만 경계 존중해. 제 일이 중요함 존중, 보지 못해도. 솔직히 그게 충분했어. 결국 나는 그들이 아는 어린 소녀 아니었어. 500억 원 사이버 범죄 네트워크 무너뜨린 국가요원. 사람 보호, 정의 싸움, 차이 만드는 사람. 가족이 이해하든 안 하든 나는 나를 알아. 그게 전부야.